홍성에서 총에 맞은 고양이가 발견돼 주변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간신히 목숨을 건진 가운데 경찰은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산에서 어린 3명이 중학생을 집단 폭행했다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진시가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할 미세먼지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저공해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봄을 맞아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에 들어가는 것도 제한됐는데 관련 내용 이슈피플에서 들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홍성에서 총에 맞은 고양이가 발견돼 주변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간신히 목숨을 건진 가운데 경찰은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에서 고양이가 쓰러진 채 주민에 의해 발견된 건 지난 4일입니다. 주민은 당시 고양이가 잔디밭에서 목덜미에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앞다리와 뒷다리를 움직이지 못했다고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또 응급처치 이후 인근 동물병원으로 고양이를 옮겼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이틀 뒤 시내에 있는 또 다른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알로 추정되는 물체가 목 부위를 관통해 어깨뼈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호흡이 굉장히 가팠고요. 그다음에 혈압도 많이 낮았고 체온도 낮았고 약간 탈진된 상태였고요. 쇼크 상태였죠. 그래서 빨리 처치가 필요했고요.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제 탄환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있었고 그쪽에서 출혈이 의심됐기 때문에 빨리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고양이 몸속에서 나온 건 사람 손톱 크기의 총알이었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혈관과 기관지 등 주요 기관을 비껴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 이제 정신도 많이 차렸고요. 이제 스스로 음식이나 물도 먹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양이가 왜 총을 맞게 된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추측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해당 단체 관계자는 발견된 총알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총알과 다르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일부에선 총알 형태가 조악한 것으로 봐 개인이 자체 제작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홍성 길고양이 보호협회는 총알이 목덜미를 향한 만큼 누군가 일부러 고양이를 노린 것으로 보고 경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이가 퇴원하더라도 더 이상 길에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입양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총기 불법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에서 성인 여성 3명이 중학생을 집단 폭행했다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방선윤 기자 전화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방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피해자의 언니라는 A씨가 자신의 SNS에 16살인 동생이 성인 여성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동영상과 전화 녹취 등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길거리에서 2명의 여성이 한 여성의 머리를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고 또 다른 여성은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데요. A씨는 SNS에서 이들이 동생을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동생의 양쪽 팔을 잡아 질질 끌고 다니며 무릎을 꿇으라고 한 뒤 얼굴 부위를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좀 충격적인데 왜 이 여성들이 미성년자를 폭행한 겁니까? 네, 미성년자인 자신의 동생과 1살 어린 후배가 같이 술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왜 술을 마시게 했느냐며 후배의 어머니가 지인들과 함께 찾아온 것인데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미성년자인 동생이 술을 먹었고 후배 어머니도 폭행을 당했다고 쌍방과실을 주장해 귀가 조치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당일 사건과 직접 관련된 학생과 성인들의 진술 등 신고 내용이 파악된 상태라며 관계자들을 불러 자세한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당진 지역에 수출용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지역 환경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른 나라에 폐기물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또다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폐기물 수출을 중단시키고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현재도 당진항에 폐기물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지난 4월에서 8월 사이 베트남 수출용이라며 당진항 보안구역에 3,500톤 규모의 폐기물을 쌓아놨었는데요. 양자스강을 관리하는 당진항만공사가 수출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했고 당진시가 환경부에 수출에 적법한 것인지 질의를 한 결과 수출이 가능한 폐기물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환경부의 답변에 따라 불법 폐기물이 된 건데 공식 답변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현장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불법이라는 게 며칠 전 밝혀진 만큼 빨리 좀 처리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는 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수출용이 아니라는 정부의 답변 이후 업체 측에서는 환경부와 다시 협의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 이후 당진시와 업체가 만나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업체 측에서는 우선 수출을 추진했던 만큼 환경부와 다시 협의해보겠다며 다음 주 월요일인 11일 결과를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만약 환경부에서 다시 수출용이 아니라고 확인할 경우 당진시는 업체 측에 처리 기한을 주고 언제까지 처리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만에 하나 환경부에서 수출용이라고 입장을 반복할 경우에는 예정대로 수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온라인상의 이슈를 짚어보는 SNS 읽어주는 기자 순서입니다. 충남방송 유튜브 페이지가 새로 개설됐는데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지역 소식과 충남방송 유튜브 페이지를 소개합니다. 김단배 기자입니다. 충남방송 유튜브 페이지 헬로 충남이 지난달 첫 선을 보였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에서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우리 지역 뉴스를 보실 수 있는데요. 개설 한 달여 만에 구독자 300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헬로 충남 개설 이후 가장 이슈가 됐던 영상은 충남 지역 국회의원 관련 콘텐츠입니다. 성문산단 인입철도 예타 면제와 당진 평택 도계 분쟁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한 헬로 이슈토크 어기구 국회의원들이 조회수 1,200회를 돌파했습니다. 또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놓고 홍문표 국회의원과 어기구 국회의원이 신경전을 벌인 콘텐츠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성장 발전을 해서 부가가치 많이 늘고 있는데 이 충남만 없다는 건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은 참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건데 자기가 또 약속해놓고 대통령도 약속하고 당대표도 하고 또 당의 수뇌부 불러다가 했죠. 충남도청에서 또 대화의 지역민과 대화하고 이리 놓고 총리가 한마디 한다고 꿀먹은 벙어리로 가만히 앉아있는 거는 그건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정도 되면 도지사는 혁신도시를 다시 말하면 혁신도시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나주 이렇게 혁신도시가 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기업들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충남은 세종시 만들어진다고 해갖고 공기업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혁신도시를 여기 내포에 만들면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움직이지 못한 공기업들이 이제 충남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잘 어떤 공기업들이 지금 남아 있는지 어떻게 여기 가지고 와야 되는지를 철저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거를 왜 이낙연 총리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반대 않죠. 근데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헬로 충남 유튜브에서는 뉴스에서 다루지 못한 뒷이야기나 사건 사고 등 생생한 영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출동하는 경찰차를 운전자들이 비켜준 모세의 기적 영상에서부터 태안화력 사고 현장,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새롭게 찾아낸 서산 독립운동가까지 다양한 우리 지역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7시 헬로TV 뉴스 충남 본방송을 놓쳤다면 유튜브 페이지에서도 뉴스 다시 보기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30분 뉴스 다시 보기는 물론 충남 핫이슈 코너에선 그날 우리 지역 이슈들을 모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한 이슈와 다양한 정보들을 다채로운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헬로 충남. 조만간 구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유튜브 사이트에서 헬로 충남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SNS 읽어주는 기자였습니다.
태안군의회가 솔빛대교 명칭 확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태안군의회는 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솔빛대교 명칭 변경 논란에 따른 군의회의 입장을 밝히고 태안에서 보령간 연륙교 명칭을 솔빛대교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보령시는 솔빛대교를 원산대교로 개정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해 연륙교가 연결된 태안군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군 의원들은 솔빛대교는 이미 10여 년간 통용된 명칭이라며 그동안 사용하던 명칭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전담팀을 당진시가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진시의회 최현숙 의원은 8일 5분 발언을 통해 화석연료를 다량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함께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도 해결책이 마땅히 없는 것이 문제라며 당진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과 전기자동차, 수소연료 전기자동차의 충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전담팀 구성을 통해 인근 지자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봄이 점점 다가오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과 단속 활동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충남도 산림보호팀 고대효 주무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충남도가 3월과 4월을 산불 발생 취약 시기로 정했는데요.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매년 봄철이 되면 크고 작은 산불로 인해서 소중한 산림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금년은 적설량이 적고 예년에 비해서 강우량도 적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 등 갑작스런 기온 상승에 따른 동시다발 및 대형 산불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3월과 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간에 산불을 좀 막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펼치게 됩니까? 예,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불 방지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남도청을 비롯해서 각 시군과 읍면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216여 기관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인별 맞춤형 산불 예방으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산불 감시원 및 산불 예방 진화대를 1,521명을 조기에 선발해서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산불 취약지역 5,187개소, 취약자 2,643명을 대상으로 1마을 1공무원을 분담하여 집중 관리하고 농산촌의 자발적인 소각산불 차단을 위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3,237마을에 서약서를 받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실적에 따라 포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과 가까운 논밭두렁 1,680헥타르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각을 완료하고 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 헬기 2대를 공주와 홍성 지역에 배치해서 초동 진화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단속 대상이 되는 행동, 좀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네. 산과 가까운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논밭두렁이나 영농 부산물,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입산 통제구역에 입산하는 경우입니다. 입산 통제구역은 시장 군수가 산불 조심 기간을 고시 운영하고 있으며 입산 허가를 받으려면 시장 군수에게 사전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산림 내외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받습니다. 네. 그럼 이런 위반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조치나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불 예방은 단속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 농산 폐기물 소각 가해자에 대해서 96건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을 허가 없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는 경우에는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입산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입산한 자 및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그러면 이 도내 산불 발생의 원인도 좀 궁금한데요. 유형별로 좀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예.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봄철에 집중되며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나 소각행위입니다. 3, 4월에 많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농사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소각이 성행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과 산나무를 채취를 하는 입산객이 증가하면서 많은 산불이 발생합니다. 또한 시간대별로 산불 발생 상황을 보면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내에서 산불 발생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산불 발생은 기상 여건에 따라 발생 빈도가 달라집니다. 충남도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 평균은 19건이었으나 2018년은 27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이고 피해 면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에 의해서 산불 관리, 119 신고 등 산불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속한 산불 전문 진화대 투입과 산불 진화 헬기 등 공중 진화와 입체적인 산불 진화 체계 유지로 산불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서 시청자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불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그동안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셔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절대로 논밭두렁을 태우지 마시고 영농 부산물을 소각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에서는 절대로 불을 피워서는 아니 되며 산에 가실 때에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을 소지하고 가지 마시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취사나 야영 등 또는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는 119나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주시고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 같이 산불 진화에 동참해서 산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런 사소한 행동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산림보호팀 고대열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모친 김미숙 씨가 7일 양승조 충남지사를 만나 아들이 숨진 뒤에도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시민대책위와 도청 적견실을 방문해 양 지사에게 아들이 숨진 뒤에도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하나토탈 대산공장, 한화대전공장에서 사고가 잇따랐고 또 태안화력에서도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기업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어 대전 고용노동청과 보령지청 등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이후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며 수박 겉핥기식에 불과했고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과 일용직이 기업과 자본가에게 짓밟히고 유린당하지 않도록 온 나라가 심사숙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지사도 사고 현장에 가봤는데 누구라도 언제든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허술했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그는 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서는 현장에 출입조차 할 수 없다며 작업 중지 명령과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고용노동청에 있고 도 차원에서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청에도 인력이 부족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안전점검 등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충남 근로자 건강센터 서북부 추가 설치와 충남 고용노동청 신설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4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 의회가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도의회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김득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조례안은 가축 전염병 관리와 방역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할 경우 축산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가축 소유자나 관리자는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사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했는데요. 가축 전염병 예방 확산 방지 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가축 소유자나 방역 활동 참여자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방역 활동 우수 시군에는 포상 및 포상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매년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조례가 가축 방역과 축산농가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의회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 성현면 테크노밸리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됩니다. 서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생활 SOC 공모에서 복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며 1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2021년 말쯤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서산에서는 기존 국민체육센터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돼 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산 테크노밸리는 산업단지 입주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 문화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홍성군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 승마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일반 승마와 재활 승마 두 가지입니다. 일반 승마 체험은 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홍성군 승마장과 용봉산 승마장 두 곳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활 승마 체험은 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홍성군 승마장에서 진행됩니다. 체험은 하루 1시간씩 모두 10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입니다. 체험 신청은 오는 25일까지로 체험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당진시가 6년 연속 시단위 고용률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당진시 고용률은 69.9%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당진시는 2013년 이후 6년 연속 고용률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는 고용률 상승의 이유로 기업들의 당진 투자와 청년 인턴제 시행, 성문산당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 등을 꼽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증차를 실시했습니다. 시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과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개소에 대해 증차와 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터미널을 출발하는 대산행 막차가 증차됐고 터미널 출발 인지 산동리행과 운산 상성리행, 고북 장유리행이 증회됐습니다. 또 이달 말 미니버스 한 대를 도입하고 부석과 인지, 해미 등 지역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산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여파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막차 시간 단축 등 버스 노선 8% 감회를 실시해왔습니다. 홍성군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료 구매 자금 융자 신청을 접수합니다.
군은 오는 22일까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료 구매자금 융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67억 원을 확보해 연 1.8%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은 축산업 허가 여부와 신용도 조사 등을 거친 뒤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에 소방차가 투입됐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차량 주행으로 발생하는 제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도로 살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소방 차량은 선발 출동대를 제외한 2차 출동대로 편성되며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변 도로에 살수가 진행됩니다. 충남도교육청이 8일 올해 첫 주민참여자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과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올해부터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학생 참여 예산제를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명 머슴날로 불리는 음력 2월 1일 초하루를 맞아 홍성군 곳곳에서 마을제가 열렸습니다. 구항면 하대마을에선 전염병을 막아준다는 선돌제가 진행됐고 묵동마을 주민들은 마을을 수호하는 느티나무에 숲제를 열었습니다. 홍성군은 점점 잊혀져가는 2월 초하루 행사를 계승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당진시와 평택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당진경찰서와 소방서 등 5개 기관은 8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에 협력하기로 하고 긴급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구호 활동에 소요되는 장비와 인력을 서로 지원합니다. 예산 윤봉길 전국 마라톤 대회가 4월 7일 예산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풀코스와 하프코스 등 5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예산 복권로 주변을 왕복하는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예산 윤봉길 전국 마라톤 대회 홈페이지나 예산군 체육회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개인 또는 단체 모두 참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5투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미세먼지가 금방 또 나빠지겠습니다. 토요일 미세먼지는 한때 나쁨, 초미세먼지는 나쁨을 보이겠는데요. 일요일에 비가 오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좋아지겠습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은 가끔 구름 많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6도, 서산이 영하 4도, 당진과 홍성, 예산이 영하 3도, 태안이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12도, 당진과 서산이 14도, 홍성과 예산, 청양이 15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활동하시기엔 참 좋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세차 계획하셨던 분들은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일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다음 주 목요일에도 비 소식이 한 차례 더 있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흐리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 서해 남부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